안녕하세요, 김 과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9억짜리 건물을 4억 5천에 샀고 4억 7천짜리 지산을 3억 3천에 어떻게 반값 쇼핑을 했는지, 그리고 13억의 아파트 사서 2년 만에 21억이 되게 한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성공 사례들, 그러니까 소위 대박난 수익률만 보고 나도 저렇게 싸게 사고 싶다면서 달려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질문이 하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산 그 물건이 바로 오르지 않고 오히려 2년 동안 공실이 나거나 아니면 금리가 지금보다 2%더 올라버린다거나 가격이 막 떨어져 버리면 여러분은 버틸 수 있습니까? 부동산 투자가 위험한 건 물건값이 떨어져서도 맞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하락의 구간 또는 공실에 이어서 그 이자를 내가 내야 되는 그 고통스러운 기간을 내가 버틸 수 있는 뒷배가 없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오늘은요, 제가 10년 동안 어떻게 시장에서 리스크를 쉽게 짊어졌는지, 그리고 그 리스크의 대가로 어떻게 대박 수익률을 얻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대부분의 어설픈 부동산 투자가 망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자산의 규모만 계속 키우려는데 급급하기 때문이에요.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사두면 진짜 든든하지. 1년에 몇 억씩 오르잖아. 저기 강남이나 아니면 뭐 판교나 이런데 지식산업센터 하나 사두면 나중에 언젠간 오르겠지. 네, 시간이 지나면 오를 수 있습니다. 진짜 공부해서 싸게 샀다면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 오르는 그 기간을 내가 버틸 수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법인으로 부동산을 가산과 판교에 샀습니다. 지금 둘 다 공실이에요. 막 엄청 싸게 사서 걱정은 크게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 투자를 한 대가로 공실 기간 중에 한 달에 이자 그리고 관리비를 다 합쳐서 매달 550만 원씩 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으로 이 550만 원을 매달 내는 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550만 원이란 금액 자체도 정말 쉽지 않죠. 근데 제 생각과 다르게 가산 부동산이 빨리 팔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판교 부동산의 공실이 길어진다면, 이런 상황이 한 번이라도 생겨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렇게 매달 550만 원씩 생돈 나가는 게 진짜 6개월만 지속돼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년 넘게 길어지면 어떡하지? 혹은 그거보다 더 길어지면 어떡하지? 분위기 이렇게 안 좋은데? 막 이런 생각들이 나를 막 집어삼켜요. 내 월급보다 큰 돈이 매달 빠져나가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이 공포가 나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럼 먼저 멘탈이 무너지고 결국 급매로 던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방파제 없이 모래성을 쌓은 그런 투자예요. 파도가 좀만 세게 쳐도 그냥 다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자로 550만 원이 한 달에 나갈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타격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뭐 부모님이 엄청난 금수저여서? 뭐 아니에요. 저에게는 이미 뒷배를 먼저 만들어 놓고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런 자산 가격을 뻥튀기 하는 투자를 하기 전에 현금 흐름을 든든하게 세팅을 먼저 해놨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는 시세 9억짜리 원룸 건물을 4억 5천 정도에 샀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을 먼저 세팅을 했어요. 이 월세 수익이 제 대출이자보다 당연히 훨씬 커요. 그래서 이 건물에서만 월세가 770만 원 나옵니다. 이렇게 건물을 통한 월세 흐름 세팅을 제가 2개는 더 했어요. 이게 한 번 해보니까 그 다음에 하는 건 정말 쉽더라고요. 그렇게 현금 흐름 세팅이 끝나고 제가 서울에 상급지 아파트도 사고 법인으로 부동산 매집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직장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월급 그리고 제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들을 싹 다 더하니까 한 달에 버는 수입이 진짜 워낙에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과 다르게 고금리인 환경도, 또 공실에 대한 어떤 공포도, 은행의 이자 부담도 좀 쉽게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공포에 질려도 저는 좀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편이었던 거예요. 물론 내가 시장을 보는 눈이 있고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은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그런 실력이 있다라고 해도 버틸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공포를 이기는 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여유롭게 부동산에 대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 지산을 5억에 사서 바로 7억에 매도 성공하는 그런 결정을 내가 좀 편안하게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서울 아파트는 2년도 안 된 시점에서 뭐 13억 초반에 사서 21억 실거래가 터졌으니까 벌써 뭐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2년도 안 됐는데 이 정도 오른 건 좀 사실 훌륭한 거거든요.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시로 든 그 가산과 판교 부동산도 진짜 싸게 샀어요. 그래서 사실은 걱정이 없는 수준이긴 합니다. 이처럼 이 수익을 내가 내는 건요, 실력은 진짜 기본이에요. 근데 사람이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내가 나를 자꾸 의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버틸 수 있는 환경을 내가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실력도요, 초보 때 소액으로 지방 원룸 건물 막 알아보고 다니잖아요.
막 돈 될 물건이 뭐 있나 막 찾고 막 쑤시고 다니면 그 조사하는 기간 내에 부동산을 보는 실력이 엄청 늘어요. 진짜 저도 그때만 해도 원룸 건물 진짜 100개 이상은 본 것 같으니까 부동산 실력이 그때 확 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투자를 고민 중이시라면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혼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 보세요. 첫 번째,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는가? 그리고 은행이자 갑자기 오르고 막 공실이 터지고 이래도 나는 버틸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런 거 먼저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로 내 월급 이외에 이런 공포스러운 환경을 막아줄 별도의 어떤 현금 흐름 같은 것들이 있는가? 혹은 지금 내 월급이 엄청나게 충분해서 한 달에 저축액이 뭐 800에서 1000만 원 이상은 되는가? 세 번째, 자산의 덩치를 키우기 전에요, 현금 흐름이라는 기초공사를 나는 맞춰뒀는가? 만약에 이 답들이 다 아니오라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전쟁터에 맨몸으로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먼저 돈이 나오는 구멍부터 만드세요. 그게 뭐 지방의 작은 원룸들을 렌탈해 주던 아니면 수도권의 상가를 뭐 하던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 근로소득을 지켜주고 투자 이자를 대신 내줄 그런 방파제부터 쌓으라는 겁니다. 다만 저는 주택을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게 훨씬 안정적이고 쉽거든요. 투자는요, 확률 게임이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뭐 잘 되겠지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거의 실패해요. 이거는요, 견디고 지탱하는 게임에 가까워요. 남들이 막 2배 먹겠다 3배 먹겠다 막 이런 거 외칠 때요, 저는 제 뒷배가 얼마나 든든한지부터 봤습니다. 내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다면 시간은 결국 내 편이 된다는 걸 저는 10년 동안 투자하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화려한 수익에 속지 마세요. 무너지는 건 진짜 한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건 진짜 막 날카로운 공격력이 아니라요, 어떤 하락장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진짜 철벽 같은 방어력이거든요. 그리고 이 방어력이 여러분을 10년이고 20년이건 자산 가격이 오를 때 그 아주 그 달콤한 구간을 먹게끔 도와줄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방파제를 쌓기 시작하세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앞으로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을 먼저 좋아요, 구독부터 눌러보세요. 그러면 저희 인사이트가 담긴 영상이 여러분들의 유튜브에 아주 쉽게 노출될 겁니다. 저랑 시간 같이 보내면서 아주 천천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할지 한번 잡아가 보시죠. 오늘도 같이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